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네.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2020년 재테크를 위해 할 일 가계부 쓰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가계부 쓰는 게? 네. 가계부 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계부 안 쓰고 돈 모은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섭다. 우리 셋 다 가계부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못 먹구나. 아니 카드 쓰면 카드 명세서에 다 나오죠. 요즘은 문자라도 다 보내오니까 사실 그렇게 가계부를 쓸 그게 계기도 안 생기고 그리고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게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계부를 쓴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정립하면 됩니까?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카드 값을 명세서가 알려주는 거는 그냥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게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그게 남들이 물었을 때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만약에 제가 김보민 씨한테 물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 쓰셨어요? 제가 오늘 머리 염색을 많이 쓰셨네요. 그러네.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서 밤에 딱 자기 전에 그게 딱 나와 나와야 있어요.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쓴 그쵸. 지출을. 그게 또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간 단위, 월간 단위, 그게 상반기, 하반기, 1년까지. 그게 딱 합쳐져 있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가계부지. 그래요. 네, 그래서 가계부 쓰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계부 쓰기의 핵심은요. 혼자 쓰면 안 돼요. 네? 혼자 쓰면 안 돼요? 가계부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써야 돼요. 가짜로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샀는데 안 샀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돼요. 네. 왜냐면 싸움하기 싫으니까. 아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 아내한테는 이거 썼다고 이렇게 쓰고 딴 주머니에서 이렇게 다른 걸 쓸 것 같은데요. 칭찬받으려고. 네, 네. 그렇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수기로 써도 상관없고요. 엑셀로 써도 상관없고요. 앱으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저희 같이 재테크 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에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무지출을 했어요.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거, 오늘 돈을 안 썼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무지출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세윤 씨, 예, 오늘 뭐요? 얼마 썼어요? 예, 오늘 33,200원 썼습니다. 이야, 참 잘했어요. 이런 정말 식으로. 잘했어요. 네. 누구 파트너를 정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계부를 적어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매일. 네. 그래서 이게 1년만 그거 하시면 1년 뒤에는 반드시 돈 모아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네. 그다음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쓰는 소비들은 충동적으로 쓰는 소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떤 소비라고 하죠? 비정기적. 그거 어떤 소비라고 하죠? 비정기적. 가소비 아니에요. 가슴이. 충동적으로 그냥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변동 지출. 변동. 근데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고정 지출이라고 그렇죠. 하죠. 고정 네. 지출이죠. 그 두 개를 일단 두 개를 크게 양분을 해야 돼요. 근데 지출을 줄일 때는 변동 지출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이럴 때는요. 내가 1년 동안 변동 지출을 얼마 쓸까? 그리고 고정 지출을 얼마 쓸까?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2020년 재테크를 위해 할 일, 1년간의 지출 계획을 세워라.
경조사가 많아요. 경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칠순자식이 있고 이거 돌아가실 수도 있죠. 갑자기 그러면은 뭐 또 가족 여행 비용도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동 지출이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예. 적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미리 얼마가 들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요. 설명을 네, 들어보면 제가 어떨까요? 한번 네. 저희 주변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네. 가계부의 엑셀 파일이에요. 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 지출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 이제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친구 때문에 변동 지출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친구 또 결혼을 한다네? 또 5월 달에. 네. 그럼 또 그것도 경조사 아. 변동 지출이 되는 거고요. 뭐 각종 경조사라든지 뭐 어머니 생신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월별로 얼마만큼 고정 변동 지출이 들지 그런 것들 다 적어놓고요. 예. 그다음에 고정 지출은 사실은 월별로 똑같잖아요. 예.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도 연간 얼마가 드는지를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런 것들 한번 세워놓으면 작년에 내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썼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딱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좀 작년보다 줄일 수 있을지 그러려고 하면 뭘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일단 경조사면 경조사 안 그러면 휴가면 휴가 이런 식으로 미리 목돈을 마련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예. 대부분 우리가 8월에 여름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돈을 모으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카드로 긁고 그럼 일단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가를 위한 통장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자금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경비를 훨씬 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미리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리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 이거는 차이가 나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그만큼 의식을 하고 예.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각성을 하는 거죠. 절약을 해야 된다. 아, 맞아요. 예. 그러면 가계부 쓰는 일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년간의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라. 네, 그쵸. 이거군요. 네, 그리고 얼마만큼 들지도 계산을 하고 자금을 미리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축하는 거요? 네. 오. 2020년 재테크를 위해 할 일, 잔돈 저축을 하세요. 아유, 그러세요. 잔돈 많이 없잖아요. 안 나타나는데. 아니 우리 김보민 씨 집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그 정수기통에 그때마다 돈을 넣으래. 잔돈 있는 거. 입장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수기가요, 굉장히. 진짜 그래요? 동전을 마음이, 많이. 예, 왜냐면 보이잖아요, 돈이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 작은 거 쌓이면 꽤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저축인가요? 그럼 저축이에요, 잔돈? 맞습니다.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저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요즘 재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혜택들이 많은데 이 카땡뱅크만큼 이렇게 재밌고 소소한 것들로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소소해요, 소소해요. 이 카땡뱅크 같은 저금통이 있는데요. 네. 이 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이 남아있을 경우에 내 저축은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계좌에 어떻게 보면 1,000원 미만의 돈이 남아있다. 그럼 예. 그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은 돈 같지만 물론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쌓이면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되고. 그렇지. 저는 사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떼돈 보세요. 뭐 부자 되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저축에 재미를 붙여보세요. 사실 티끌은 네. 모아도 티끌 아니에요. 큰 티끌이 되겠죠.